네, 자 그러면 스타트부터 오늘 요 꽃부터 디자인을 할게요. 요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팀장님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손을 풀어보겠다고 지금 디자인을 했던 거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 저희가 라방하기 저번에, 저번 달에 촬영을 해서 해놨던 애인데 너무 오래전에. 너 그래서 기억이 아까 안 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했더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작가의 의도대로 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하셨는데, 하면서 다시 내용이 풀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저희가 처음에 이 작가의 의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면서 이렇게 하면 쉽게 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시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지금 계속 병이 앞에서 보이니까 아시겠지만 어제도 계속 사용했던 미스트 스타 갤럭시 트위스트 컬러부터 먼저 사용을 할 건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떨어뜨린 거 보면 좀 진해 보이지만 저희가 어제도 이제 컬러링을 하면서 계속 보여드렸지만 베이스가 굉장히 맑아요. 근데 맑지만 톤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어떡하지? 일본어가 올라서 다이조부 데스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꽃잎을 그릴 거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팔레트에 조금 떨어뜨렸어요. 한 3방울,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컬러 번호를 조금 줌아웃해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유튜브 쪽도 번호 지금 살짝 보이실까요? 이렇게 3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겁니다. 1668번, 1669번, 1670번. 아이고, 또 친절하게도 나란히 순서대로 3가지 컬러를 사용을 하네요. 이게 첫 번째 컬러가 약간 라벤더 컬러, 그 다음에 올리브 컬러, 그 다음에 로즈 컬러가 약간 좀 핑크색, 이렇게 3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얘네가 이제 미스트 입자, 가장 작은 입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어서 자석을 올렸을 때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음영을 주기에 되게 적합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꽃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왜 한동안 유행했었던 그 곰돌이 같은 거 그릴 때 자석으로 음영 주는 아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라 느낌을 만들 때, 그럴 때는 자석이 입자 파우더가 큰 애들보다는 가장 고운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게 그 그림자 역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된 듯한 느낌을 가장 많이 표현을 합니다. 어이구야, 우리가 아는 아이디가 또 들어왔네요.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게요. 여기. 저 멀리서 계시는. 저 멀리 해외에서 보고 계시나요? 예. 홍콩? 예. 어디서 보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마카오 투파원. 마카오에서 보고 계신가요? 네. 마카오 투파원 계시나요? 투파원. 거기 날씨가 어때요? 자, 빨리 한국 오시길 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시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아트가 조금 테크닉적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하면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댓글을 못 보고 넘어가는 일이 있으면 좀 이따 제가 질문 시간을 드릴게요. 우선 질문은 중간중간 주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설명을 하느라 답을 못했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좀 이따 더 퀘스천 시간을 좀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컬러는 베이스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거의 다 자석 젤로 하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다른 컬러 젤로, 예를 들면 어제도 보여드렸던 메탈릭 컬러라던가 기존에 있었던 미스트 별빛 네일 다른 컬러로 하셨을 때는 이 느낌이 조금 안 나와요. 이 조명을 띄운 것 같은 약간 움직일 때마다 약간 빛에 때려서 반사되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는 젤은 트위스트가 가장 예쁘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 이 젤의 특징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잠깐만 한 번만 컬러 차트 한 번만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꽃 디자인을 할 때 되게 잘 표현이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고 가셔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얘가 투톤인 느낌이, 그러니까 수채화로 이렇게 풀어놓은 듯한 느낌이 나오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미스트 별빛 네일은 베이스 자체가 좀 맑아요. 근데 다른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던 젤들은 기본 자석 젤이 파우더의 색깔이
화이트나 실버나 골드 컬러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베이스 컬러와 전혀 정반대되는 컬러거나 아니면 형광 네온처럼 올라오는 보색이 컬러가 보여지는 최초의 컬러 젤이에요. 얘가. 이런 미스트 입자의 자석 젤들은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기존에도 미스트 별빛 젤 시리즈가 뭐 시즌 1, 2, 3, 4 되게 많이 나왔었죠. 실제 요게 네. 연하게, 그러니까 좀 얇게 얇게 발라야 바른 했을 거예요. 때. 얘는 시럽젤처럼 표시를 하려고 저희가 일부러 얇게 발랐는데 지금 이렇게 측면에서부터 이렇게 돌리면 유튜브 쪽에서 안 보이시겠군요. 제가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자, 줌이 땡기고 자, 후광이 올라오는 컬러를 보시면 약간 네온빛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밑에 베이스가 핑크색이었으면 그 위쪽에 보여지는 컬러는 거의 퍼플 네온 같이 보여지고 제일 보색으로 많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지금 1669번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약간 브라운 톤에 가까운 핑크 컬러인데 아니 피치. 피치 약간 오렌지빛이 좀 살짝 네, 그쵸. 도는데 네. 거기 안쪽에 보여지는 컬러는 완전히 라임 컬러로 보여지죠. 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컬러가 68번, 69번, 70번을 메인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컬러 쓰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잘 보여드리려고 앞에 조금 진한 컬러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색깔이 베이스 컬러랑 위에 올라간 자석이 완전히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자석젤을 사용을 해주셔야 그 꽃잎이 움직일 때마다 음영을 준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요게 그러면 지금 아래가 조금 더 조금 더 도톰한 볼륨 있게. 원코트긴 하지만 조금 네. 볼륨감 있게 컬러링을 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저희가 좀 많이 눌러서 했어요. 이건 일부러 저희가 시럽 베이스,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많이 좀 얇게 바른 애였고요. 요 밑에 지금 엉덩이 복숭아 저거는 변온 파츠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빛을 받으면 태양빛을 받으면 자외선에서 색깔이 바뀌는 지금 그 복숭아 파츠인데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밖에 나가면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걸로 지금 조금 도톰하게 발라놨어요. 그래서 아마 자석빛이 조금 더 진하게 보일 거예요. 투톤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원코트입니다. 진행할게요. 네, 아직 그러면 베이스도 못 발랐어요. 베이스 컬러를 어떤 컬러를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느낌은 좀 고급진 느낌으로 하고 싶어서 라벤더 컬러를 먼저 바를게요. 라벤더 컬러도 지금 이렇게 바르면 색깔 자체는 되게 진해 보였지만 전체 원코트 발랐을 때 보면 생각보다 되게 여리여리하고 뽀얗죠. 자석젤이에요, 얘가. 되게 뽀얗죠? 자석젤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우선 이 자석젤이 진짜 네. 자석젤이 맞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유튜브 쪽 조금만 제가 다시 잡아드릴게요. 잠시만요. 유튜브 카메라 각도만 조금 바꾸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석젤이 맞죠? 네, 유튜브 조금 어지러우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각도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자석젤이 맞죠? 보랏빛 자석젤 맞습니다. 얘가 핑크 보랏빛이 이렇게 자석젤이 띠처럼 이렇게 나와요. 미스트 별빛이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조금만 이쪽으로 갈게요. 유튜브가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이렇게 얇게 발랐는데 맞아요. 실물이 다 이쁜데 내가 항상 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이게 얘기하는 촬영이 안 돼요. 이런 원래 그 빛이 강할수록 핸드폰의 그 카메라나 DSLR이든 어떤 카메라든 그 빛을 커트시켜야 색깔 핀트가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빛 자체는 이거보다 안 보일 거예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쁘게 나올 거예요. 네, 얘는 자석젤인지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어쨌든 이걸 다 밀어버릴게요. 네, 저희가. 저희가 밀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냥 컬러를 자석을 없앨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베이스의 맑은 느낌을 그대로 쓸 거예요. 큐어를 먼저 할게요. 자, 얘를 베이스로 깔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꽃을 그려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베이스로 사용했던 컬러가 1672번입니다. 1672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큐어링을 하고 나와서 지금 팔레트에 덜어놓은 컬러는 지금 보이시죠? 앞에 1668번, 69번, 70번 요 세 가지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브러쉬를 먼저 사용하는 브러쉬를 잠깐 앞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오래간만에 진짜 브러쉬 번호를 보여드리면서 테크닉을 좀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메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브러쉬가 요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거든요.
오래간만인데 잠시만요. 네. 쓰던 거라서. 번호만 살짝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404S라고 해서 조금 중간 길이 롱라이너가 아니고요. 중간 필법보단 조금 얇은 브러쉬가 있어요. 요거를 사용해서 그냥 뾰족하게 다이아몬드 그리듯이 할 거예요. 근데 이 디자인이 선생님들 조금 편한 게 뭐냐면 너무 구도에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지금 전체 풀로 이렇게 만개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낼 건데 고객님 손에 할 때는 저희는 지금 팁에다가 연장한 사이즈의 롱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꽃잎이 4, 5개가 들어가지만 고객님 손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2손 정도밖에 안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거를 작은 팁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조금 테크닉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원본 그대로 보여드리거든요. 좀 축소해서 안 보여드리고 그냥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그냥 우리 이파리 그리듯이 이렇게 한 입을 그렸어요. 이때 그리실 때 너무 얇게 그리지 마세요. 조금 볼륨감 있게 그리세요. 그렇다고 해서 뚱뚱하게 그리라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서 바른다기보다는 끌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저는 살짝 송편 같은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편이에요. 역시 우리는 먹방이야. 이제 통했어.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나는 만두? 이파리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웬일이래요? 그러게. 그러게 많이 오늘 배가 부른가 보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자석은 저희가 자석바에 3번을 써요. 조금 힘이 약한 자석을 쓰시는 게 그 옆에 꽃 이파리 테두리 쪽으로 라인을 세우시는 게 좀 편하거든요. 조금 강한 자석을 쓰면 다 누워버려요. 그러니까 옆에 측면 라인을 살짝 떠서 한 꽃잎 살짝 퓨어링을 할 거고요. 조명 이거 저거 뒤에가 전원이 안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죠? 어쩐지 빛이 안 자, 보였어요. 살짝 각큐어만 할게요. 살짝 각큐 한 5초에서 10초 정도만 하고 얘는 어쩔 수 없는 게 저희도 이거를 좀 빨리 해보려고 한 꽃잎 그리고 하나 말고 2개씩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 손에 할 때는 지금 가운데 하나 그렸으면 양쪽에 2개 같이 그려도 괜찮아요. 그렇게까지 사람 손에는 그렇게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 그렇게까지 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팁에 한다거나 팁을 이제 아트 샘플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고객님들이 그걸 보시고 최대한 예뻐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스타에 선생님들이 사진이나 영상 올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거의 한 3배 정도는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디테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말 아트 판용으로 알려드려요. 저는 고객님 손에 할 때는 지금 한 꽃잎 다시 올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아래로 그냥 2꽃잎 동시에 하셔도 돼요. 손님 손에 할 때는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보여요. 왜냐? 고객님 손톱이 코딱지만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팀장님 손톱 엄지손톱 정도다라고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 팁보다 꽃 더 그려야 돼요. 네. 근데 일반적인 고객님 손톱이라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을 조금 빼주셔도 돼요. 차라리 스피드 있게 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완전 정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꽃잎 하나하나씩 약간 리프 올리듯이 가운데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 자, 자석을 깃을 세워줄 때 돌림노래로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둥글게 둥글게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자석이 방향이 만약에 오른쪽에 저희가 자석이 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다 오른쪽 방향으로 하면 같은 방향으로 회오리 치듯이 자석을 돌려놓으면 디자인이 촌스러워져요. 왜 진짜 꽃들 보면 어떤 꽃은 조금 넓게 되어 있고 어떤 꽃은 조금 좁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한 2꽃잎 정도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쪽으로 라인 자석 깃을 세워주었다면 지금 3번째 마지막 위쪽으로 올라간 애는 반대 방향으로 약간 각도를 살짝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두 다 똑같은 각도로 음영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자석젤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 음영을 컬러의 투톤으로 사용해서 뭐 로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컬러를 바르고 거기에 살짝 더 음영을 줘서 채색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자석젤들이 워낙 그 컬러의 투명한 느낌을 내면서
그 음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옛날에 브러쉬로 다 그렸던 테크닉을 지금은 그냥 자석이 밀어가지고 음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쪽에 저렇게 살짝 큐어링을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꽃을 그리실 때 구도가 모든 아트의 기본 구도는 삼각형에서 시작을 합니다. 삼각형.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른쪽 위에서 그렸으면 그 밑에 오는 데는 사선으로 살짝 내려와서 왼쪽 구도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즉 꽃이 있는 위치 부분이 삼각 꼭지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 패턴을 하시면 절대 균형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든지 다 삼각형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우리 사진 촬영할 때도 뭐 옛날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H구도, 뭐 앞에 뭐라고 해야 되나, 점 하나를 두고 이렇게 모이는, 다 필요 없고요. 네일 아트에서는요 삼각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삼각형 구도만 하면, 삼각형을 반 자르면 C죠. C 형태로 나오죠. S자를 그리려면은 삼각형 두 개가 모이면 S자 구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삼각형으로 다 연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아트의 구도는, 네일 아트에서는. 자,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만 해놓고 구도를 잡을 거냐, 삼각형 두 개로 올려놓고 구도를 잡을 거냐, 삼각형을 반타작해가지고 반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구도를 잡을 거냐, 그 내용인 거거든요. S라인도 어쨌든 삼각형 두 개를 틀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C커브라고 하는 건 프렌치 라인처럼 잡을 때도 반타작, 삼각형을 반 잘라놓고 한 구도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삼각형 안에 다 들어갑니다. 세로 라인의 구도는 거의 없어요. 왜냐? 사람 손톱상 이 약간 원형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다 삼각형 안에 구도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위쪽에서부터 먼저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제 사선 구도로 내려와서 왼쪽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죠. 즉 메인 꽃을 그려주실 때, 그러니까 꽃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옆에 빈 공간을 메꿔주는 서브 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메인 꽃, 가장 눈에 확실하게 보여지는 메인 꽃을 그렸을 때는 삼각형 구도로 먼저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희는 롱팁이다 보니까, 그리고 손톱이 크다 보니까 3개까지 그릴 건데, 고객님 손톱이 이것보다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꽃잎 올렸죠. 여기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 손톱에서는 이 정도 반밖에 사이즈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반만, 요까지만 그리셔도 돼요. 3꽃잎까지 안 올려도 돼요. 그러면 삼각형에서 반 자른 구도가 나오죠. 사선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꽃잎도 어떤 애는 좀 얇게 그리고 어떤 애는 좀 크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또 선생님들이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렇게 하다 보면 좀 울퉁불퉁하게 그려지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음영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 구도만 잘 생각하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3꽃잎 올렸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꽃 디자인을 하실 때 제일 뭘 어려워하는지 여쭤봤는데, 5꽃잎을 올릴 때 꽃이 방향, 구도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인 건 이 꽃은요, 저희가 나중에 마감하는 것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5꽃잎의 구도를 예쁘게 그리지 않아도 대충 예뻐 보이는 아트가 될 거예요. 왜냐? 좀 이따 만개한 풀 손톱 전체 하나가 다 꽃으로 만개한 부케종 꽃을 그릴 거기 때문에 메인 꽃들이 조금 구도가 틀어지거나 좀 밸런스가 안 맞아도 밑에서 받쳐주는 나중에 서브 꽃들을 저희가 또 그릴 건데, 걔네들이 빈 공간을 메꿔주면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구도 맞추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옆에 사이드에 살짝 이렇게 또 연결해서 그리잖아요. 고객님 손톱은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여기까지 안 해도 돼요. 4꽃잎까지 만약에 그래도 나는 좀 디테일하게 고객님 손에 해드리고 싶어, 그러면은 5꽃잎 다 채우지 마시고요. 그냥 4개에서 3개, 아니면 더 반타작해서 2개만 올리셔도 돼요. 제가 지금은 살짝 위에 올라타게 겹치게 했어요. 겹치게 발라놨죠. 그러니까 구도가 틀어져도 된다는 게 뭐냐면, 어디는 겹쳐져 있고 어디는 좀 벌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밸런스를 맞추지 않아도 나중에 다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밸런스가 틀어져 있어도 착시 효과에 의해서 꽃 이파리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원래 샘플보다 좀 크게 그리고 있어요. 일부러 좀 더 크게 그리는 것도 있어요. 잘 보여드리려고.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메인으로 사용하는 컬러가 지금 9번 70번, 1670번, 1669번 요렇게 지금 컬러랑 퍼플 컬러 지금 저 앞쪽에 세 가지 컬러를 메인으로 쓰고 있거든요. 자, 아직 안 했는데 예뻐요? 아직 예쁘다고 하기엔 조금 이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음영만 들어가는 거고 조금 이따 예쁜 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뭔가 떡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보시면 꽃이 가운데 중심이 약간 저렇게,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그린 꽃 보시면 약간 구도가 지금 잘못됐거든요. 어디가요? 여기 밑에, 그러니까 약간 꽃잎이 가운데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삐뚤어졌어요. 약간 꽃잎이 중심 쪽이. 근데 그래도 어디? 괜찮다는 얘기예요, 이 꽃은. 그랬나요? 네, 약간 가운데 중심이 근데 내가 그러니까 뭐지? 막 잘못했다고 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꽃이 가운데 중심 꽃 중심 점에서 이파리 꽃이 여기? 시작점이 약간 틀어졌어요 지금. 괜찮습니다. 보이시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 꽃에서는. 네. 그거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도 돼요. 대충 그냥 대충 하셔도 돼요 여기서. 만두든 송편이든 좀 맞아요. 계속 그리시면 돼요. 약기만두로 그리셔도 되고요. 납작만두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 꽃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다이아몬드처럼 뾰족한 꽃잎만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꽃이랑 오른쪽에 있는 꽃이랑 색깔이 좀 또 똑같네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좀 이따 사이즈에 있는 꽃들이 다른 애들이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 작업만 잘하면 돼요. 여기서는 나 자석을 잘 못 움직여가지고 자석 음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자석 빈만 살짝 이렇게 올라오면 돼요. 만두 그리기? 맞아요. 만두도 선생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약게만두 좀 얄쌍하죠? 납작만두 반 접혀있죠? 그쵸. 왕만두 동그랗죠? 역시 난 먹방을 잘해. 자, 맞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 송편을 그리셔도 돼요. 이해급 들어오신대요. 자, 꽃잎을 그릴 때 약기만두 하나 올리시고 그 옆에 납작만두 그리셔도 돼요. 벌써 이쁘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꽃잎을 너무 예쁘게 그리지 않으셔도 저희 팀장님은 좀 꼼꼼하신 편이어서 지금 예쁘게 잘 그렸는데 그렇게 예쁘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하실 때 이제 아무래도 핀댐프로 가큐 하시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이제 중간에 한 5초 하고 다시 큐어하고 저희가 이거 귀찮아가지고 세 꽃잎을 동시에 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건 아닌데 확실히 디테일한 면에서는 한 꽃잎씩 하는 게 더 예뻐요. 그러니까 아트 팁 세팅을 하실 때는 한 꽃잎씩 디자인을 올리시고요. 고객님 손에 하실 때는 2개씩 동시에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잘 안 보여요. 왜냐? 팁보다 고객님 손톱이 작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부터 송편을 좀 그려볼까요? 지금까지는 약기만두를 그렸다라고 하면 얘는 왕만두네, 동그랗네. 얘는 송편? 송편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까는 좀 기다랗고 한 리프 같은 느낌으로 좀 기다란 약기만두를 그렸다면 말하면서 내가 좀 약간 현타가 왔는데 오늘 먹은 그거 아까봐요. 뭐요? 꿀떡. 꿀떡. 자, 동글동글한 꿀떡을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꽃잎이 지금 비어있는 빈 공간에다가 좀 동그랗게 올렸어요. 지금 저게 왜 올라가나 싶으실 거예요. 우선은 빈 공간을 메꾸기 위한 용이에요. 미니알 송편 맞아요. 자 옆에다가 이번에 송편도 반타작했네요. 예쁘게 다 안 그리셔도 되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컬러로 뉘앙스만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그냥 자리 메꿈? 자리 메꾸기이에요. 보이시죠? 하나는 지금 송편이 되게 컸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는 거의 경단 수준이죠. 쬐끄맣잖아요. 밸런스도 안 맞아요. 새알 느낌. 새알 느낌 맞아요. 그냥 공간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왜냐면 색깔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자석젤의 그 색깔만으로도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가 팁을 계속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돌리면서 하다 보면서 느끼실 거예요. 와 생각보다 되게 볼록볼록하게 그리네.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어차피 볼록볼록해도 엠보싱이어도 나중에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거 하고 나면 야 다림질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지금 또 동그란 꿀떡 하나 더 올렸죠. 자석을 하실 때 다만 너무 센 자석을 하지 마시고 3번 조금 자석. 3번 자석이 제일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막 많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요 테두리만 살짝 색깔이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모양을 뭐 둥글게 만든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저 자석빛이 올라오네? 그럼 그쪽에서 그냥 큐어링 해버리시면 돼요. 너무 예쁘게 막 C 커브를 만들어가지고 자석 각도를 만드네 그거 안 하셔도 돼요. 빛만 올라오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송편 하나 더 올리고 동그란 애 올렸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꽃의 중심점에서 모양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방향도 지금 다 틀렸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엉망으로 하고 있어. 엉망진창으로 엉망진창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손톱 두 개가 꽃의 중심점에서 각도가 지금 틀어졌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어렵지 그냥 알 두 개가 올라가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자석빛만 잘 올라오면 돼요. 어차피 사이드 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한 5초 정도 큐어. 다시. 그럼 조금 비어있는 공간이 어디죠? 저기 위쪽이랑 아니면 옆에 쌓일 때 엣지 쪽. 이때도 이제 손편이 안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납작만두를 그리시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꽃잎도 3개가 됐죠? 무슨 포도알 같이 구도 하나도 안 맞죠? 괜찮다니까요. 그냥 하세요. 나중에 할 거예요. 알 2개, 알 3알. 그러게요. 무슨 옹심이 3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트는 이뻐. 누가 그러셨어? 여기 WWH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한 건 맞는데 네. 라방에 들어오면 좀 틀려지네요. 괜찮다니까요. 나중에 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만 딱 하고 나면 꽃이 밸런스가 갑자기 딱 일사정렬하게 쫙 맞춰져요. 그것만 잘하면 되니까. 결론은 꽃만 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만 잘 예뻐지면 되잖아요. 알 3개 됐다고 하시는데 그쵸? 저게 꽃의 구도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완전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죠. 저게 꽃이 돼? 된다니까요. 한번 믿고 따라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쪽 위쪽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지금 메인 꽃 3개를 그려놓고 나머지 사이드에 공간이 좀 비어있잖아요. 거기만 채색한다는 느낌으로 그냥 새알 옹심이들을 올려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자기가 본인이 가운데 쪽으로 조금 몰린다는 느낌으로 하려고 팀장님 좀 꼬리를 살짝 뺐거든요. 저 밑에 있는 애는 그냥 옹심이에요. 지금이야 좀 살짝 꼬리를 뺐지. 아니, 너무 옹심이를 그린 것 같아서 쪽에 있는 애는 그냥 옹심이거든요.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자 여기에서 살짝 자석 빛만 올라오게끔. 자 여기서 한번 큐어. 살짝 큐어. 그러니까 요거는 고객님 손에 하실 때 나는 여러 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좀 싫어 라고 하면 큰 꽃 하나 올리시고 옆에 사이드로 옹심이 2꽃을 만들면 거의 사람 손톱에서는 거의 끝납니다. 메인 꽃 하나만 크게 그리시고요. 나머지 사이드 부분은 옹심이 한 2개 정도 그리면 사람 손톱 사이즈에서는 딱 맞게 떨어져요. 이렇게 크게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이렇게 안 채우셔도 돼요. 자, 똑같이 한 꽃잎 올리고 다시 옆에 사이드. 근데 여기서 보이시죠? 다시 큐어링을 하고 다시 올렸을 때 2개 사이의 경계선은 그래도 확실하게 보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씩 큐어하고 자석을 옮겼기 때문에 자석을 밀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음영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되게 편하죠. 옛날엔 이거를 다 그 브러쉬 티핑이라고 해야 되나? 포크 아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브러쉬 방향에 맞춰서 음영을 막 만들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석 젤 자체가 워낙 미세하게 잘 올라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음영을 주는 방법이 쉬워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자석만 쓱 밀면 그냥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 그냥 울렁불렁 무슨 엠보싱 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마지막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러다가 포도 만들겠어. 지금 포도송이 같아 약간. 자 그러면 이게 아까 그런 그 은은한 꽃이 된다고? 됩니다. 볼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 아직 지금 빈 공간이 조금 더 있어서 살짝 더 채우시게요? 네. 안 채워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만 더 할까요? 가운데 정중앙 센터가 좀 약하니까 정중앙이 비었어. 정중앙만 조금 살짝 막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중앙만 그냥 살짝 해서 이번에는 송편이네.
아까까지는 새알을 그렸다면 지금은 조금 송편 느낌으로.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얘는 도대체 어느 방향을 바라봐야 되나, 꽃잎이. 색깔이겠지만 내가 꽃이 진짜 되는 거 맞죠? 지금 봤을 때 이게 꽃 같아 보이지 않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이게 도대체 뭐냐면서. 믿어보세요. 꽃이 된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면서, 그쵸? 지금 막 정중앙에 공간이 좀 구멍 난 것처럼 뻥 뚫려 있었잖아요. 쟤는 지금 갈 길을 잃었어요. 꽃잎이 2개도 못 그리고 하나밖에 못 그려요. 한 이파리밖에 지금 못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될지 지금 얘가 갈 길을 잃었거든요. 괜찮아요. 맞아요. 겹쳐도 예뻐요. 네, 겹쳐서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제 겹치면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음영 맞추는 게 밑에 있는 톤이랑 위에 있는 애랑 또 두께감 조절을 해야 되니까 겹쳐도 되지만 조금 내가 아직은 그 겹꽃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굳이 안 겹쳐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까지 다 밑에다가 메꾸시네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실은 저는 좀 귀차니즘이 심한 사람이어서 저렇게 중간중간에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 홀로그램 그리터로 채워버려요. 좀 귀찮아하는 성향이 있어서. 우리 팀장님은 꼼꼼하시죠? 저 그렇게 대충 그냥 공간 남았네? 땜빵 해야지? 홀로그램 그냥 채워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지금 되게 울퉁불퉁하죠?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작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데 네, 다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꽃이 맞아요 싶으시겠죠? 그리고 색깔도 봤을 때 이게 예뻐지는 거 맞아요?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엣지 쪽에 조금 약간 공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채워가지고 자석 한번. 이때는 자석을 움직이는 그 서로 간의 공간 차이가 좀 많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엣지 쪽을 자석을 해도 위에 점 찍어져 있는 애가 자석 힘이 안 받을 정도로 거리감이 있을 때는 지금처럼 그냥 2개 동시에 찍어 놓고 멀리서 자석 해버리시면 돼요. 팀장님은 꽃을 만들 거예요. 그러게요. 아직은 자 이게 꽃인가 싶으시겠지만 자 마지막까지 가보겠습니다. 꽃이 되는 건지요? 네, 이게 꽃이 되는 건가요 싶으시고요. 이게 옛날에는 저희가 이거는 심화예요. 심화 때 자석젤로 하지 않고 수채화 물감 아트 할 때 이 수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예전에 물감 아트 수업도 했었거든요. 정말 옛날에. 그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이게 꽃이 돼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 지금 하는 작업은 뭐냐면 그냥 뉘앙스 풍으로 밑에 베이스 컬러를 먼저 맞춰놓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쁘게 봐주셔서 바다 물속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되게 마음이 좋으시다. 저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는 뭐냐면 올챙이 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엠보식 올록볼록? 이게 꽃이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동글동글한 새알 개구리알 같은 느낌. 그쵸 맞아. 개구리알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꽃으로 봐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하네. 자, 우선은 어쨌든 큐어를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했고요. 움직일 때마다 한 입 한 입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꽉 채워진 느낌이 나면서 어쨌든 다 꽉 채워졌어요. 여러 가지 빛이.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이 그래도 다 보이죠 지금. 한쪽이 다 음영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자석이 빛이 올라오는 각도의 밑에 배경, 밑배경 컬러를 그냥 펼쳐놓은 거예요, 저희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부터 꽃이 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술의 시간이에요. 네. 사람의 눈이요, 진짜 되게 좀, 약간 착시 효과라고 하죠. 뇌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착시 아트들 이렇게 보면 평면에다가 그렸는데도 음영을 어떻게 주고 빛의 방향을 맞추냐에 따라서 바닥에 뭐 이렇게 구멍 뚫린 것처럼 또 그림을 그리고 사과가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것처럼 다 착시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음영으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지금부터 뭘 하냐면 되냐면 네일 아트에 올라가는 꽃은요 워낙 작아서요. 이렇게 큰 꽃이 아니잖아요. 우리 도화지에 그리는 꽃이 아니잖아요.
손톱만한 정말 가로 세로 1cm, 2cm 정도 되는데 그리는 애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선 가운데 점과 라인만 잘 그리면 꽃처럼 보여집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먼저 내가 메인으로 생각했던 처음 그렸던 세개꽃 있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점부터 찍습니다. 깨알을 먼저 한 요렇게 찍어볼게요. 꽃이 중심. 저희가 옛날에 수업을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꽃이 아니어도 꽃이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점부터 찍어보세요. 점 하나만 찍으면 대충 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자, 지금 볼게요. 얘는 꽃이다. 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점 찍고 이 상태에서 그리기 전에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자, 꽃 같죠? 약간 꽃이 형태가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아니 실장님 지금부터는 약간 사기컷이 나올 거야. 아니 그것보다 사기꾼이 우기는 것 같은 느낌. 이제는 환영수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레드선의 느낌이 돼.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되게 우기는 느낌이. 우겨, 이제부터. 그렇죠. 이제 꽃이라면서. 자, 꽃이 중심점에 먼저 깨를 뿌리기 시작하면 대충 요쯤이 꽃 언저리가 되나 보다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진짜요? 꽃 수술 부분이 레드선. 자, 지금부터는 꽃이 중심점을 먼저 가이드를 잡는 거예요. 아까는 알록달록한 그 송편알도 있고 뭐 야끼만두도 있고 새알도 있고 지금 막 굴러다니는 애들을 중심점에다가 음영을 넣을 수 있는 깨를 콕콕콕 뿌리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라인을 퍼뜨려가면서 연결을 시키면 이제부터 꽃이 보입니다. 꽃이 다 가스라이팅이래 이제 선생님들이. 자, 믿어보세요. 자, 이쯤 되면은 가스라이팅이 맞죠? 자, 아직 점을 찍으셨으면 절대 여기서 큐어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릴 거. 꽃을 그리실 때 가스라이팅. 꽃을 그리실 때 무서운 방송이네요. 막 우겨. 그러니까 참. 자, 점을 찍어놓은 저 양을 가지고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브러쉬를 바꿨어요. 롱라이너 브러쉬로 바꿨고 지금 여기에 브러쉬에 젤을 묻히는 이유는 양을 가지고 와서 브러쉬에 발려져 있는 걸로 라인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브러쉬에 젤을 묻힌 거는 젤과 젤은 서로 잡아당기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에는 그냥 젤을 비볐다 정도예요. 묻었네 정도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중심점에 저 찍어놓은 도트 깨알이 있죠. 거기에 있는 거를 잡아 당겨가지고 연결만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일반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브러쉬로 잡아당기면 블랙 라인이 좀 끝에까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젤을 이렇게 끌고,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더러운 표현인데 콧물이 생각이 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낫또도 보면 그냥 잡아서 쭉 잡아당기는 것보다 젓가락에 이렇게 묻힌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면 쭉씩 연결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브러쉬에 젤이 좀 묻어 있어야 가운데 중심점에 깨를 뿌려는 또 그 중심점에서 끌어당겨오는 라인이 길어지면서 쭉 연결되면서 뽑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니까 되게 커 보이지만 실물로 보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작냐면 지금 저 깨뿌린 데가 1mm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작아요. 그리고 저 연결되는 라인이 라인을 그릴 거야가 아니에요. 이게 지나갔나? 라인이 이거 그려진 게 맞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지금 저희가 화면을 굉장히 많이 당겨놓은 것도 있고 라인이 블랙이 정확하게 보인다라고까지 라인을 그리면 맨 마지막에 아트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털랑꽃이 돼요. 그러니까 또 표현이 좀 과격하게 되는데 털복숭이 꽃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까맣게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운데에서 수술을 한두 개씩 뽑아가지고 라인을 그리는데 처음에는 좀 길게 연결을 해서 끝까지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연결을 끝까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반 잘랐죠. 그리고 가운데 수술에는 한 1mm, 2mm 좀 털을 뽑았나 싶은데 마지막에 중간 연결 쪽에서 요 정도 연결?
눈에는 안 보일 정도로 얇게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그리니까 좀 두꺼워 보이죠? 옆에 측면에서 살짝 손바닥 한 번만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유튜버처럼? 자, 보시면 꽃이 중심에서부터 연결되어 나온 애들이, 자, 지금 밑에가 양쪽, 있어서 안 보이죠?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면 보였어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가운데 중심점에 있는 애들은 그냥 찔끔찔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쪽집게로 살짝 뽑았다 정도만이고, 꽃잎의 아웃라인 쪽, 꽃잎의 모양을 잡아주려고 하는 사이드 부분을 그렸다라기보다는 지금 먼저 가운데 중심적 했죠? 이렇게 끌어당겼죠? 자, 여기서 브러쉬 방향을 잘 보세요. 마지막까지 그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브러쉬를 가지고 끝까지 연결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탑을 바르면은요, 너무 아주 얇게 스쳐 지나간 라인 그린 부분이 탑을 바르면서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라인이 2단계에서 보여질 정도로 좀 두껍게 그리잖아요. 그럼 탑을 바르고 나면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라인이 되게 두꺼워 보이면서 안 예뻐지거든요. 이거를 그냥 점을 가는 점을 하나 정도 찍는다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끝까지 다 그리면 꽃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 같은 느낌으로만 이렇게 수술만 그냥 빼는 정도? 지금 화면상에서는 되게 꽃이 그 중심을 예. 두껍게 그린 것처럼 보여주실 거예요. 근데 실장님이 큰 화면에 봐서 막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네.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보실 거란 선생님 말이에요. TV로 보시면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그러네요.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저희가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실물로 나와서 이렇게 보셨던 분들이 이거 생각보다 되게 작고 엄청 얇고 거의 라인을 그리지 않았네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화면상에서는 지금 딱 보여질 것 같아 보이지만 눈으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가느다라서 잘 안 보여요. 그냥 브러쉬가 그쵸, 맞아요. 지나간 정도예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하셔야 정말 나중에 디테일하고 예쁜 꽃이 나옵니다. 욕심내서 내가 라인을 그릴 거야 그거 아니에요. 지나갔냐? 예요. 브러쉬가,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가장 큰 포인트, 브러쉬가 지금 뒤로 누운 상태에서 그리는 게 아니라 잡아 당긴다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브러쉬만 끌고 연결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젤이 지나간 자리에 아주 얇은,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극세사 라인이 남아요. 우리 선생님들 살아 계시는 거죠?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늘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만 고퀄리티 꿀팁 방송 감사해요. 이게 그쵸? 우리는 고품격 먹방을 찍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고품격 먹방을 보고 라방을 계십니다. 보고 그래서 아무튼 계십니다. 설명할 때 송편 하나를 올리질 않나, 납작만두에 약게만두 얘기하고 있는데 고품격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자, 보인다. 제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꽃이 중심 쪽을 하고, 여기서 잠깐만 멈춰 주시겠어요? 팀장 잠시만요. 네. 정중앙에 있었던 아까 방향을 잃었다고 했던 꽃잎 핑크색 가운데 부분 보이세요? 네. 브러쉬로 방향 한 번만 요거, 짚어주실 수 있어요? 네. 아니 그 위에 어디요? 위에 요 핑크색 고기 아까 그 가운데 있었던 그 부분 있잖아요. 이파리가 지금 하나밖에 안 그려져 있어서 방향성을 잃었다고 했지만 네. 중심에 꽃 하나 찍었더니 제가 갑자기 하나의 꽃잎으로 바뀌었죠. 이런 식인 거예요. 꽃이 중심을 찍고 꽃수술만 그려놓기 시작하면 꽃잎 얘가. 한 장밖에 없는데 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얘도 아까 갈 길을 잃은 아이고. 네, 갈 길 제가 오죽했으면은 새알 그 3개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구도 다 틀리고 방향도 안 맞고 그냥 동글동글한 애, 무슨 포도알처럼 올라가 있던 애들이 꽃이 중심을 찍고요. 그다음에 수술을 조금만 연결시켜가지고 아웃라인만, 뭐라고 해야 되나, 꽃이 테두리 라인만 살짝만 중간까지만 연결시켜주면 꽃처럼 보여져요. 왜냐면 꽃도 이것저것, 그러니까 옆에 있는 꽃들에 눌려가지고 살짝 꽃잎이 틀어지잖아요. 맞아요. 다 예쁜 꽃들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우리 꽃다발 보면 꽃을 여러 개 이렇게 묶어놓고 묶잖아요. 그러면 꽃들 사이에서도 다 예쁘게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꽃하고 포개지면서 어떤 애는 밑으로 내려가고 어떤 건 위로 올라가고 하면서 찌그러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야지 스티커 디자인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디테일한 생화, 그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예? 두 팀 팀워크 거의 자웅동체라고요? 저희 둘이요? 자웅동체. 이제는 톰과 제리를 넘어서 이젠 자웅동체예요. 도구도 좋아야겠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브러쉬. 브러쉬는 얘로 하세요. 저희가 요 브러쉬가 몇 번 브러쉬죠? 이 브러쉬가 지금 출시가 된 지가 거진 7년 다 돼가거든요. 아직까지도 꽃수술 그릴 거나 라인 뽑을 땐 얘로 해요. 504S. 왜냐면 얘가 길이가 약 한 2.5mm 정도 되는 롱라이너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 롱라이너 브러쉬인데도 되게 얇은데 약간 바늘침같이 되게 탄력이 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꽃수술을 그릴 때 왜 롱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하냐면 짧은 브러쉬, 숏 브러쉬로 그리면 라인이 브러쉬를 이렇게 잡고 뒤로 밀면서 브러쉬에 누르는 필압이라고 하거든요. 브러쉬에 눌리는 힘 때문에 꽃수술이 얇게 뽑히는 게 아니라 뒤로 빼면서 두꺼워지거든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짧다 보니까 뒤로 빼면서 브러쉬가 눌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로 나오면서 더 좀 두꺼운 라인을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가운데서부터 진해지면서 뒤로 올수록 얇게 뽑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럴 때는 롱라이너 브러쉬를 사용을 해야 이렇게 바늘 끝처럼 뽑히는 것처럼 라인이 나오거든요. 선생님들이 숏 브러쉬와 롱라이너 브러쉬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숏 브러쉬는 짧다 보니까 라인을 그리면서 뒤로 빼면서 힘을 주기가 좋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느낌표 같은 라인을 만들 때는 숏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뒤로 빼면서 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라인을 만드실 때는 롱라이너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힘아리가 없이 이렇게 누르면, 그러니까 흐냐흐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힘 빳빳하게 바늘처럼 딱 솟는 그런 힘이 좋은 브러쉬를 쓰셔야 이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라인이 얇게 뽑히는데 힘이 없는 애로 하면은 앞에서부터 뒤까지 똑같은 두께의 라인이 뽑혀져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실까요? 그래서 정말 꽃을 디테일하게 잘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브러쉬가 진짜 많아요. 저도 옛날에 젤이 나오기 이전에 물감으로 꽃을 그리던 시절 브러쉬가 거의 30자루씩 갖고 있었거든요. 라인 브러쉬만 거의 4-5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롱라이너, 숏라이너 똑같은 거 2개씩. 어떤 거는 글리터용, 어떤 거는 블랙용, 어떤 건 화이트용.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물감이 아니라 젤이다 보니까 조금 브러쉬가 좀 줄어들었죠. 그렇게까지 막 헹궈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욕심을 내서 꽃수술을 많이 그리기 시작하면 시커매져요. 나중에 탁 발랐을 때. 그리고 이제 꽃하고 꽃 경계에 네. 그래도 자석이 한 색깔이 번만 가려주세요. 색깔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경계가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처럼 이렇게 점 하나만 살짝 앞에 끝에 요런 이렇게 부분. 요거 네. 요거 딱 하나만 딱 찍어주시면 하나. 네. 저게 디테일이거든요. 자, 이제 좀 느껴지시죠?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꽃이 맞아요. 막 거의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셨는데 약간 이제 꽃처럼 보여지죠? 꽃이 중식 아웃라인만 살짝만 연결시켜주면 이제부터는 울퉁불퉁해도 꽃처럼 보여져요. 그쵸? 지금은 꽃으로 꽃으로 보여지죠? 보여지죠? 우리가 아까 가스라이팅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이렇게 먼저 자, 큐어를 그럼 이 할게요. 상태에서 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활용 한번 꽃을 해볼게요. 블랙까지 라인을 이게 그렸다면 칩 스탠드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얘가 화이트고 자, 그러면 이 그라이드 팁 정말 좀 리얼하게 보이는 꽃을 그리신다면 다 나왔어. 이모티콘 다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저희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죠? 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가운데 꽃이 중심 부분이 너무 시커매요. 그래서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은 반드시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희가 10년 전에 했던 교육 내용이에요. 교육 내용이에요. 이거 비밀 하나 알려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은 다 노란색이 들어갑니다. 왜냐? 장미꽃을 그릴 때도 노란색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입체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티커 같이 2D 느낌이 아니라 1차원적인 꽃을 그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좀 볼륨감 있게 뭔가 음영을 준다라고 하면 꽃을 볼 때 무조건 위에서 깜깜한
저기 어두운 곳에 가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는 곳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 눈에선 무조건 빛을 때리는 노란빛이 살짝은 보여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란색 이게 아니에요. 투명한 노란색이 살짝 있어줘야 돼요. 즉 빛의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엔 저희가 노란색을 했는데 지금 약간 자석제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움직일 때마다 빛 각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 노란색보다 더 화려한 노란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디자인에서는 노란빛이 도는 글리터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자석제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일반 물감으로 이런 구도로 이런 스타일로 잡았다. 그럼 그냥 일반 노란색을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밑에가 자석젤이고 움직일 때마다 빛이 올라오니까 일반 노란색으로는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골드 글리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깨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도트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냥 이렇게 몇 개만 찍는 거예요. 다 찍는 거 아니고요. 몇 개만 찍는 거예요. 다 안 찍으셔도 돼요. 하나, 두 개. 이게 지금 화면상에서 되게 커 보이시죠? 어느 정도로 작냐면 왜 우리 좁쌀 있죠? 브리온이라고 하는 정말 1mm보다 더 작은 좁쌀. 그거보다 더 작아요, 얘가. 화면상에서는 지금 거의 한 저희가 한 3배 정도 키워놨거든요, 화면을. 그러니까 실물을 보시면 더 작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짝만 콕 박았다 뺀 거예요. 송곳으로 찔렀다 정도예요, 지금. 자, 그러면 아까보다 약간 꽃이 화사해졌죠? 노란색 하나 들어갔다고. 저희 그냥 블랙에다가 골드점 몇 개만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꽃이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노란색 하나 했던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건 글리머 라인이라고 하는 S194번인데 지금 저 뚜껑에 있는 거 조금만 블랙 뚜껑 오른쪽으로 조금 움직여 주시겠어요? 어떤 거요?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요거? 64, 예, 아니요. 안 보이게끔 아니요. 보이게끔 안으로 보여주세요. 보이게. 지금 저희가 보이게요? 통젤을 2개 썼어요. 밑에 컬러 베이스는 전부 다 병젤 저희가 트위스트를 썼고요. 통젤은 요 2개를 썼어요. 저희가 이거를 라인을 그릴 때 이런 디테일한 꽃을 할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병젤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병젤은 어쨌든 병 안에 넣어서 솔때 브러쉬에 찍어가지고 끌어 나올 정도의 점도를 가지고 있어야 병젤 브러쉬로 바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포스터 물감의 제형으로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꽃을 그리려면 포스터 물감 점도를 갖고 있는 젤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라인 젤은 어쩔 수 없이 통젤로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골드 점 찍어서 큐어링하고 나왔어요. 네. 그럼 옆에서 봤을 때 물어보셨어요. 뭐요? 뭐가 신상인 거예요? 자석 라인? 자석이요. 자석 젤리 트위스트가 신상이고요. 근데 신상도 사실은 저번에 보여드린 한 달 됐어요. 완전 신상은 아니에요. 저번 달에 나왔던 애예요. 지금 신상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상이 없는 거죠. 아, 밑에 신상 런치세일 50% 세일 때문에 그걸 보신 거구나. 아. 이거는 저희가 좀 이따 파우더 쓸 때. 파우더는 신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어제 보여드렸던 튜브 아이싱이 지금 50% 들어가 그쵸. 있는데 요거는- 오늘 보여드린 건 신상은 없어요. 요거는 신상은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예쁜데 측면을 보시면 좀 울퉁불퉁해요. 근육질 애 같죠? 약간. 그럼 여기서 얇게 코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멀티 커버 젤이 옛날에 정말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꽃을 디자인을 해놓고 얇게 한번 도포를 해서 그 오버레이를 할 거예요. 근데 아주 두껍게 오버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저 꽃이 올라간 그 높이만큼만 오버레이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브러쉬가 세워서 바르는 게 아니라 병젤도 세워서 바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금 누웠어요. 보통 컬러링 할 때 이렇게 브러쉬를 좀 들어서 45도 각도로 내리잖아요. 그러면 클리어 젤이 다 그냥 쓸려버려요. 근데 지금 보시면 브러쉬를 거의 눕혀가지고 뒤로 잡아당기면서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엣지 쪽은 좀 얇게 뽑을게요. 조금 잡아당겨가지고 이렇게 잡고 엣지 쪽은 좀 얄쌍하게 뽑고 그러면 벌써 오버레이가 끝났어요. 아까 옆에서 봤을 때 울퉁불퉁 근육질이었잖아요, 얘가. 근데 이거 하나 발라줬다고 지금 매끈해졌죠.
자, 이제 큐어링. 우리 선생님이 엠보꽃이라고 우겨도 이쁠 듯요 라고 하시는데 손으로 만져봤을 땐 평평해요. 근데 엠보처럼 보이는 거는 자석이 빛이 올라오는 게 기존에 저희가 별빛 네일 전부 다 화이트, 실버, 골드 라인이었잖아요. 그걸로 했으면 아마 이렇게 좀 다채로운 꽃이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트위스트가 자석을 움직일 때마다 올라오는 색이 밑에 있는 색깔과 보색 컬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밑에가 핑크색이었으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게 보라색 네온 컬러가 올라온다거나 그다음에 밑에 베이스가 약간 복숭아 색깔이었는데 그 위에 올라오는 컬러가 약간 레몬빛 라임 같은 컬러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미스트 별빛 네일이 갖고 있는 자석 젤이 색깔 때문에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저희가 이걸 만약에 이 디자인을 최근에 나온 메탈릭으로 했다. 그러면 이 느낌이 안 나와요. 왜냐면 메탈릭은 화이트 펄이잖아요. 거의 실버 실버 화이트 펄이고요. 예. 그리고 얘는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수채화 같은 느낌의 여리여리한 엠보 같은 느낌을 만들 거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젤보다는 그냥 트위스트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른 젤로 하시면 이 느낌이 안 나올 거예요. 그냥 2D 느낌은 나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엠보 색깔이 여러 가지 그라가 되면서 이렇게 보여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탑젤 바른다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눕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투톤을 한 게 아닌데도 밑에 컬러가 자석이 없는 부분에는 좀 투명한데 보랏빛이 막 보여지고 움직일 때마다 자석 색깔이 보라색, 하늘색, 블루 막 여러 가지 컬러가 같이 보여지죠. 약간 이거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뭐지?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나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갖고 놀았는데 왜 카드 보면 네? 왼쪽에서 보면 웃는 얼굴이고 홀로그램 약간 카드 오른쪽에서 같은 거? 보면 울고 있고 그 얇은 라인 그려가지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각도에 따라 색깔 그러니까 얼굴 모양이 바뀌는 그 카드 뭐라 그래요?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왜 그 홀로그램 같이 왜 그랬잖아요. 왼쪽으로 돌리면 울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웃고 있고 막 그런 포토카드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약간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석이. 우리 쌤들 너무 조용하세요 지금. 자, 한국 분들 계세요? 혹시 나 다시 물어봐야 돼. 혹시 지금 외국 분들 계신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한국 선생님 10분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까 그분들만 계신 거 아니야? 자, 지금부터 잠깐 생존 신고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외국 분들이 되게 아이디가 외국 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네. 제가 살짝 지금 그렇거든요. 크크크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오케이 이해했어. 자, 한국 분이신 분들 크크크크 올리세요. 이제 저 크크크크를 올리시면 한국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게 뭐예요? 아니 자꾸 너무 조용하니까 혹시 외국 분들만 보시는 건가? 리액션을 주시는 분들은 홀로그램 카드라고 하나요? 아 그렇구나. 자 한국 분들 크크크크 아니면 그냥 뭐 이모티콘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안정감을 좀 주세요. 근데 이 보라꽃이 되게 예뻐요. 보라색하고 네. 핑크하고 이 노란색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밑에 가장 먼저 깔았던 컬러가 먼저 미스트 별빛 네일의 그 트위스트, 그러니까 꽃잎 할 때 그랬던 그 같은 톤의 컬러로 밑에 깔고 왔기 때문에 약간 밑에 있는 컬러부터가 한국 분들 많으시네. 다행이다. 과자 속에 있었어요 그런 게? 그렇구나. 다행이다. 한국 분들 많다. 살짝 긴장했거든요. 이거를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조금 약간 릴렉스했어요. 다행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얼굴에 그 꽃이 얼굴에 표현이 좀 달려 보이는 게 자석이 색깔이 파우더의 색깔이 약간 네온빛이 돌기 때문에 조명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느낌이죠. 집중하고 계셨다고요? 오늘 완전 초집중이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살아 계셨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예. 아니 감사합니다. 한국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인지했어요.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탑까지 발랐어요. 자, 꽃잎 한 입 한 입 그린 건가요? 네, 이건 하나씩 그렸습니다. 하나씩 그렸어요. 근데 요거를 짧게 하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 반 정도 된다고 하시면 요렇게. 만약에 선생님들 고객님이 팁 연장을 했는데 꽃잎을 해달래. 근데 시간이 없고 내가 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위에 쪽 하셔도 되고 엣지 쪽 한번 밑에 살짝 밑에 팁 사이즈
이게 몇 번이에요? 떼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얘는 제가 조금 크게 보여드리려고 3번 썼어요. 3번이요? 네. 3번이면 거의 엄지손가락 수준. 그쵸. 엄지 정도 되시면 돼요. 네. 아, 제 엄지보다는 작아요. 작죠? 팀장님 엄지보다는 작아요? 네. 네. 제 엄지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고객님 손에서는 엄지손 정도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고객님 손에 해준다 그러고 하면은 그러니까 반 잘라서 프렌치 라인만 요거 해주셔도 예뻐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도 하나 보여드리면 진짜 좋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프렌치 쪽만 꽃을 하셔도 그러니까 약기만두를 프렌치 라인만 그리는 거예요. 네. 아까 약간 송편 무슨 탑으로 마무리했냐고요? 네, 탑. 10번 탑으로 했어요. 10번으로 한 이유는 조금 더 볼륨감을 줘서 돋보기 효과를 더 내서 더 엠보 같은 느낌을 내려고 좀 볼록하게 탑을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플로링을 하고 되셨죠? 네. 자, 그러면